로봇을 알고 싶은 여러분에게 든든한 담보 같은 존재가 되겠습니다. 로봇 실화로 만난다. 교수님, 제가 얼마 전에 이 기사를 보니까요. 로봇이 향후 10년간 미국에서 은행 일자리 20만 개를 없앨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아주 이제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데요. 현재 미국 금융기업들은 기술 부분에 연간 1,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 은행의 거의 모든 업무가 자동화가 될 날이 머지않았다고 볼 수 있겠죠. 어허. 와, 정말 놀라운데 이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도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업에서 로봇이 업무를 많이 수행하게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현재 전 세계 금융권에서는 그 로봇을 기반으로 한 업무 자동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도 아마 이 지능형 로봇이 4차 산업의 상징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그럼 현재 로봇들이 금융, 경제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활약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뭐 일단 돈에 관련된 문제를 도와주는 데는 그 눈에 보이는 로봇보다는 보이지 않는 그 소프트웨어 로봇이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하긴 뭐 금융권에서는 사실 소프트웨어 로봇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를 할 때 필요한 건 빠른 계산력 같은 지능이잖아요. 예. 뭐 사실 금융권에서 뭐 힘쓰는 로봇 이런 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 금융권에서 무슨 로보캅 같은 뭐 그런 로봇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로보캅이요? 아니 이게 어느 시절 로보캅입니까? 네, 그럼 금융에 관련된 일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로봇들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금융 지원 AI 서비스를 그 4가지로 분류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로봇, 금융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 흐름을 먼저 전체적으로 쭉 훑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금융 서비스에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던 초기에는 주로 고객의 그 자산 관리를 맡았었죠. 네. 그러다가 인터넷 전문은행이 등장하고 또 스마트폰을 통해 24시간 은행 업무를 해결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인공지능 로봇인 또 챗봇이 도입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앱을 통해 음성 명령만으로 그 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게 됐고요. 네. 단계적으로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첫 번째 변화는 바로 개인화된 뱅킹입니다. AI는 개별 사용자에게 그 추가 혜택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들을 그렇게 모색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뱅킹 부문에서 이 AI가 가장 혁신적으로 변화시킨 것은 뭔가요? 아무래도 콜센터의 업무량을 획기적으로 줄인 것이겠죠. 고객에게 진단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마트 챗봇이 등장하면서 고객들은 좀 더 다양한 금융 정보와 서비스를 좀 더 간편하게 그렇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로봇이 금융권에 가져온 두 번째 변화, 어떤 것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신용평가입니다. AI가 제공하는 신용 점수는 기존 신용평가 시스템에 사용된 규칙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대출기관은 AI가 제공하는 신용 점수를 바탕으로 어떤 업무를 진행하는 건가요? 네, 대출기관은 AI가 도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채무 불이행 그런 위험이 높은 신청자와 그다음에 신용 가치는 있지만 좀 광범위한 신용 기록이 없는 그런 신청자들을 구별해내야 하는 거죠. 그럼 이런 움직임은 이미 국내에서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면서요? 네, 2018년 국내 하나금융그룹이 그 리스크 관리 업무에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시스템 RPA를 도입했죠. 사실 전문성이 굉장히 강조되는 리스크 관리 업무를 로봇한테 맡긴다는 게 사람으로서는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또 그런 면이 있고요. 리스크봇은 업무 담당자가 하는 그런 규칙적인 반복 업무를 대신 처리하거나 지원하는 일종의 비서 기능만을 맡고 있죠. 소프트웨어 로봇이 금융권에 가져온 변화, 세 번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변화는 위험 관리와 사기 방지입니다.
하긴 뭐 로봇은 짧은 시간 안에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위험 사례를 분석하거나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식별할 때는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는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거래의 증가로 최근 몇 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 신용카드 사기를 방지하는데 특히 효과적이죠. 오, 그럼 주로 어떻게 사기를 잡아냅니까? 사기 탐지 시스템은 고객의 행동이나 위치 그리고 구매 습관을 분석하는데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면 보안 메커니즘을 작동시키죠. 교수님, 은행들이 이렇게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확산시키고 있는 데에는 보이스 피싱의 피해가 급증한 것도 이유 중에 하나겠죠? 네,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 금감원 또한 그 피해 예방 홍보에 그 앞장을 서고 있는데요. 그 은행들과 협업을 하면서 보이스피싱 방지 기술 개발과 배포에 그 참여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금융사기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인지를 하고 이거 예방을 시켜야겠다 싶어서 앞장을 서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로봇이 금융권에 가져온 네 번째 변화는 무엇인가요? 마지막 변화는 트레이딩입니다. 현재 경제 금융 분야에서는 지능형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짧은 시간 내에 구조화된 데이터베이스와 소셜미디어, 뉴스 등의 데이터를 모두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트레이딩 시스템 조금 생소하긴 한데 이것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네, 아무래도 더 빠른 처리는 더 빠른 의사결정을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더 빠른 거래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형체는 없지만 경제 금융 분야에서는 일종의 로봇 트레이더들이 존재를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AI는 그 특정 투자자의 단기 또는 장기 목표에 따라서 가장 강력한 포트폴리오에 대한 그 권장 사항을 제공하는데요. 여러 금융기관은 현재 이러한 전체 그 포트폴리오의 관리를 로봇 트레이더들에게 맡기고 있는 거죠. 네. 챗봇은 저도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요. 원하는 답을 텍스트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훨씬 더 이해가 빠른 면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챗봇은 대화형 메신저 역할뿐만 아니라 채팅창에서 바로 송금도 할 수 있고요. 심지어 대출도 상담 후 바로 신청까지 가능합니다. 와, 이러니까 은행권에서 인공지능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다면 챗봇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1인 맞춤형의 신속하고 편리한 금융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거겠죠? 그렇죠. 또 은행에서도 챗봇 덕분에 상담 인력을 좀 줄일 수 있게 됐고요. 분명 어느 정도의 윈윈 효과가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페퍼는 정말 활약을 안 하는 분야가 없네요. 이제는 뭐 은행원 역할까지 하게 되는 건가요? 네. 페퍼는 개발될 때부터 안내, 교육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이 된 휴머노이드 로봇인데요. 은행원 역할도 톡톡히 수행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페퍼는 고객이 오면 얼굴 인식을 할 줄 알아서 따로 이렇게 주민번호 등으로 이렇게 인증을 하지 않아도 얼굴만 보고 지난번에 상대했던 고객을 기억해내죠. 오, 이거는 뭐 사람과 똑같네요. 은행에서 페퍼는 방문객에게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옵션 설명 같은 다양한 기본 작업을 수행을 하죠. 또 방문객들에게 질문을 먼저 던져서 좀 더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원을 직접 연결해 주기도 하죠. 와, 이렇게 알아보다 보니까요. 로봇의 역할이 은행권에서 이렇게까지 또 확장되었다는 게 세상 놀라운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놀라긴 좀 이르고요. 정말요? 사실 은행원으로 취업에 성공한 로봇도 있거든요. 취업에 성공했다고요? 예. 그러면은 로봇이 딱 거기 앞에 서가지고 128번 고객님 어서 오세요. 뭐 이런 말까지 하는 건가요? 막 로봇이 막 번호표 확인하고. 뭐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로봇이 대출 심사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품 그 공급망을 운영하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리스크 관리와 부도율을 낮추는 것인데요. 네. 현재 국내외로 그 은행들은 체계적인 그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자동 여신 심사 시스템 구축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어요. 그러면 AI 로봇들이 대출 심사관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네. 네. AI 로봇이 기업들의 신용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신용이 안 좋은 기업에게는 매출 채권을 발행을 안 해주고, 그 반대로 이제 좋은 기업에게는 매출 채권을 발행하는데 결코 인색하지가 않죠. 사실 말씀만 들어서는 이게 상상이 잘 가지는 않아요. 로봇이 이렇게 한다는 게요. 그래서 AI 로봇의 대출 심사 업무 진행 모습을 한번 영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아, 이게 AI 봇이 리스크 관리를 하는 과정인 거죠? 맞습니다. AI 기반의 그 신용평가 회사로 잘 알려진 미국의 하이레디오스에서 그 후리다라는 챗봇을 이용해서 리스크 관리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이죠. 와, 진짜 꼼꼼하게 분석하고 어떻게 연체됐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안내를 합니다. 네. 교수님,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하면은 요거는 뭐 합성어인 거 알겠네요. 로봇과 어드바이저. 예. 맞나요? 맞기는 맞는데, 네. 사실은 로봇을 의미하는 로보, 그리고 자산 관리 전문가를 뜻하는 파이낸셜이 빠졌어요. 파이낸셜 그렇군요. 어드바이저의 합성어입니다. 예. 그러니까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이용해 투자 자산 포트폴리오 분석을 자동화해서 투자를 제한하고 또 자산을 관리해주는 시스템인 거죠. 네. 하긴 뭐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게 잘 모르다 보니까 이 금융사 직원하고 만나는 일 자체를 좀 부담스러워 하기도 하거든요. 예. 네. 그런 사람들은 뭐 로보 어드바이저를 이용하면 훨씬 더 좋긴 하겠네요. 네. 특히 로보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자산 관리에 그 소외된 사람, 네. 그러니까 서민들도 PB, 그래서 프라이빗 뱅커를 둘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라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로보 어드바이저의 핵심 기술 무엇입니까? 핵심 기술은 기계학습입니다. 로보 어드바이저는 자산 운영을 위한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또 하나의 무시 못할 장점이 있어요. 그 장점 궁금한데요?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바로 객관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람은 감정을 지녔기 때문에 객관적인 주식과 펀드 투자를 할 수가 없지만 로보 어드바이저는 감정에 치우침이 없기 때문에 정해진 규칙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죠. 아니, 그럼 말이죠. 이제 진짜 이 로보 어드바이저의 도움만 받으면 누구나 자산가가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그거는 좀 그렇고 그런가요? 네. 로보 어드바이저는 매년 4에서 10%의 그 수익률을 꾸준히 올리는 것으로 목적을 두고 기획된 거죠. 위험 요인은 분산시키고 안전하고 꾸준한 성과를 올린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말 요즘은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신용카드 명의도용 사건도 많고 또 보이스피싱 피해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신용카드를 분실하고 나면 또 다시 새 카드를 발급받을 때까지 나한테 또 어떤 금융 피해가 올지 미리 알고 대처를 할 수가 없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이런 문제점을 사기 방지 AI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AI 사기 방지 시스템을 각 영역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사기 방지 AI는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필터링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 능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스템이 이미 금융권의 다양한 영역에서 응용이 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 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을 발견함으로써 조세 손실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고요. 네.
또 부동산 매매 시 허위 매물 정보도 AI가 스스로 발견할 수 있다면 매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교수님, 근데 이 정도의 발빠른 대처라면요, 얼마 후에는 정말 이 얼굴 인식만으로 결제가 가능하고 영업점 창구에서 로봇이 고객 상담을 대신해주는 모습을 아마 가까운 미래에 만날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죠. 네. 근데 로봇들은 더 다양한 분야에서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계속 보완과 개선을 반복할 테니까요. 네. 로봇 실화로 만난다. 금융과 경제 분야를 장악해가고 있는 소프트웨어 로봇, AI 로봇들을 만나봤습니다. 물론 아직은 보완해야 할 점들이 많지만은 빠르게 발전이 되고 있는 만큼 한계를 극복하고 난 뒤에는 분명히 이들이 우리의 금융 서비스의 새로운 미래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남녀노소 모두가 금융 지원 로봇들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 믿으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을 아는 것이 힘이다. 지식과 경험을 넓혀주는 안내자, 금융 지원 로봇. 로봇 실화로 만난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